제 소개를 하면 저는 동탄에 있는 아띠아띠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동탄원도 계시고 울산도 계시고 지금 후마힐도 계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동탄에서 이제 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그 아띠아띠 자체가 제가 아이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비를 기반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온다고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비가 뭔지를 이게 보여주는, 아이비가 뭐냐 하면, 이 세미나를 제가 본인 날짜가 보이죠? 19년 10월에 그 아이비 세미나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때 호주를 아이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호주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비가 이렇게 공교육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3년도 안 됐죠. 날짜를 보시면 19년 10월에 제가 이 세미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관련된 거를. 근데 굉장히 조금 관계가 무량합니다. 아이비 교육은 뭐냐 하면 11시 10분까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오디오 소리가 사운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네, 다른 일을 하실 때는 꼭 오디오를 꺼주세요.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호주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나라는 호주는 어보리진이 살고 있어.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시험 문제도 다 이제 지역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교육은 이제 쓸모가 없다. 이런 교육계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비 그 세미나는 아니었지만 이제 호주 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Soldiers give orange, sometimes play sports with us. 이제 군인들이 그 호주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they were good men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착했어. 근데 얘네들이 왜 왔냐, 이 군인들이 왜 왔냐면 그 원폭 실험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근데 노티스를 주지 않았겠죠. 그냥 원폭을 한 거예요. 거기 실험은. 그래서 아난과라는 지역에서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어보리진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피폭된 그 후에 그 후유증 어린아이들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는 어떤 교육이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우리 어보리진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보리진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교육이 바로 아이비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는 예전에 어보리진을 배울 때 어보리진 사진도 안 보았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호주는 어보리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교육이 아닐까. 그 어보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네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교육이 바로 아이비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똑같이 했던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한국 교육에 맞지 않아요. 그때도 그 얘기를 3년 전에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한국도 세계라는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 아이비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비 교육이 들어오지가 않아도 아이비 같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지 지금 3년도 안 됐죠.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랑 아이비랑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미리미리 하느냐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문이 열렸어.
제가 그 음소거를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민아, 엄마 음성으로 있지? 안 돼 엄마 있으십니다. 음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때도 이제 제가 똑같이 했었던 이게 제가 똑같이 그때 했었던 근데 그러면은 왜 아이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좀 짧게 할게요. 이거 근데 이걸 왜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좀 헷갈리시냐면 그래서 뭐 아이비 좋다는 거 하는 뭐 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면 이게 전체가 다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때 3년 전에 만들었던 거 일부러 그냥 갖다 넣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것도 되게 올드한 거예요. 20년 전에 없었던 직업을 제가 지금 이제 20년 없었지만 지금 있었던 직업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 사이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직업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앞으로 지금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이 갖게 될 직업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거고 우리는 정답이 없는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3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아이를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중에 아이비는 어떤 교육이냐면 이게 그걸로 따지면 차로 따지면 요즘 최고 테슬라 전기차 같은 굉장히 진보된 지금까지 나온 교육 중에서 좋다 하는 모든 교육을 다 모아놓은 게 사실은 아이비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국제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국제 유엔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이비를 하는 데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모든 좋은 대학들 하버드 포함해서 물론 모든 지역들이 다 아이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신력이 있고 이제 시스템이 있고 조금 오래된 우리는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이게 좋다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결국 이미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은 아이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본 거 아이비가 뭐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슬프게도 다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이비 교육이 뭐 귀족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학교 우리나라 국제학교가 혹시 그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국제학교는 딱 이렇게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송도에 있는 거고 대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가 다 제주에 있어요. 이 6개 국제학교에서 여기 지금 3군데가 나와 있죠. 3군데가 다 아이비를 해요. 그만큼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증된 거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비가 처음에 이 공교육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교육을 돈 많은 애들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교육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단한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비가 좋았던 다른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아이비
그러니까 추구하는 이게 인재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수능 인재상이 있을 건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비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비의 정말 좀 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비의 가장 큰 힘은 여기 보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게 자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이 공감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게 아이비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고 제가 아이비가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 왜 중요하냐고 뭐 공부만 잘하면 우리 공부만 잘하고 이제 경쟁적인 아이들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소통할 줄 모르는 리더가 돼버리니까 너무 슬프죠. 공교육 잡겠다고 막 교육감들이 그래놓고서는 자기 애들은 다 해외 보냈어.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다 같이 배를 이 큰 배 안에서 살면 되는데 자기 배 만들겠다고 이 큰 배를 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안에서 밖에 나가서 숲을 체험하면 되는데 환경도 막 너무 오염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좋은 공기청정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런 게 그러니까 공감을 할 줄 모르는 경쟁을 하는 돈의 가치가 최고고 이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런 우리 현 교육의 이게 단점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그 리더가 그 주역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는 같이 살아가는 배려하는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아이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모든 지구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코로나 중국에서 터졌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지구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지구라는 안에서. 그래서 아이비는 그 공감하는 능력을 기울 수 있는 능력을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녹아내렸어요. 그게 이제 아이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비를 보다 보면은 항상 이 세 가지 원이 나와요. 그럼 처음 보면은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거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뜯어 보면은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일단은 PMP 과정부터 먼저 볼게요. PYP 과정. PYP는 초등 프로그램이에요. 초등 Primary Year 프로그램에서 PYP라고 부르고 이게 초등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원들 사이로 이렇게 지금 이 6가지 토픽이 보이시죠? Who we are 이런 거. Where are in the place in the time.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탐구 주제가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탐구 주제를 매년 공부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니고 1학년 때 또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고 4학년 때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배우는 거냐면 who we are, 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가족 안에서의 나가 있죠. 동생이 생겼어. 그랬을 때 다시 who we are,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year 2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 내가 학교 안에서의 나는 4학년 1반의 나가 누구인가, who we are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탄 안에서 난 살고 있잖아요. 동탄 안에서의 who we are, 나는 누구인가. 상황이 변하면 나라는 게 또 변하잖아요. 관계가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1년, 2년, 3년, 4년 해서 6년 코스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딥 러닝이 가능하죠. 그걸 가지고 동타는 어디인가 배우면 소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표현하면 아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PYP 국제학교 다니시는 아이비 처음 이게 들어가신 분들이 대체 학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띠한테 처음 다니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대체 아띠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노는 것 같고 사진 올라오는 거 맨날 노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비슷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잘 길러지면 굉장히 자기에 대한 딥 러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자꾸 질문하는 아이, 호기심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비 교육을 보고 제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제를 확장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이게 저희 그 가족 주제예요. 월드 주제 11월. 그러면 AR1에서는 나가 중심인 책들을 골라요. 제가. 그리고 AR2로 넘어가면 패밀리가 주제인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AR3쯤 되면은 타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월드가 되는 거죠. 이런 주제를 저희가 메인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 2, 3, 4 AR에서 책이 달라지잖아요.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비를 처음 보고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MIP 과정이 이제 미를 프로그램이에요. 미를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어 미술을 이름을 아띠아띠 영어 미술을 하지 말고 영어만 해라. 그러니까 미술을 갖다 붙이니까 어린아이 같고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술을 안 버렸어요. 그런 이유가 나는 영어 미술, 융합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이 MIP 과정도 그 사회를 배울 것인가 수학을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현상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융합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미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목들이 있죠. 이 가운데 이렇게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들이 다 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티브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퍼스널 프로젝트도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티브 개인과의 과제 말고 그룹 과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감, 배려 그런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 융합교육이 진짜 핫합니다. 스탠퍼드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체육이야, 이게 과학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종이 자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시합을 해보고 뭐 이런 스탠퍼드 대학 내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 이제 이런 게 바로 융합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교과서가 하나가 아니고 그냥 통합으로 가죠. 요즘 통합교육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통합교육을 왜 하는 것인가? 좀 그런 어떤 분들은 그냥 헷갈린다. 아트는 아트대로 배우고 과학은 과학대로 배우고 수학은 수학대로 배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배워요. 근데 사실은 리얼 라이프로 가면 이게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죠. 그냥 다 믹스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저희 이제 그 교육업계에서는 disciplinary run이라고 그래서 훨씬 더 현실에 맞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벽을 없애는. 창의가 수학 하나에서만 나오지가 않거든요.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려서 피카소가 아니에요. 걔는 그 역사를 굉장히 잘 아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는 그런 창의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창의교육, 이 융합교육을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쥬락 펜텐스 저희 원벳 애들 책이거든요. 원벳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아프리카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쥬락 펜텐스 하면서 음악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과 이런 아프리카 전통 악기, 이게 아프리카 전통 악기거든요. 젬베랑 칼림바랑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또 슬픈 아이가 살고 있죠. 항상 슬픈 아이가 살고 있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초콜릿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논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정말 좀 슬픔이 많아요. 이게 그때 정말 노예들을 이렇게 물건 팔듯이 이렇게 실어서 노예선이 유럽이고 아메리카고 넘어가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살면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배우는 게 바로 아이비 교육이에요. 그 융합 중등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융합 교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시은이 어머니 계신가요? 진짜 우리 다니 미시은, 네, 네. 이렇게 같이 음악, 그 아프리카 음악도 해보고 칼림바도 해보고, 그래서 아프리카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항상 퍼포를 그렇게 조금 꾸미는 편이에요. 그 주제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런 마크도 찾아보고,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이렇게 아프리카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미술 교육이야, 뭐 영어야, 이게 뭐 과학이야, 막 짬뽕이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융합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DP 과정. DP 과정은 이제 고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이비의 꽃입니다. 요 스킬 아시죠? 포시 많이, 이거 많이,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시, 네. 그 창의적 아이들, 네. 우리가 길러야 되는 이 네 가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크리티컬 싱킹도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거기에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C가. 컴패션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공감.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C가 아니고 5C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컴패션까지.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과정이 이 DP 과정이에요. 근데 DP 과정을 잘 보면 이렇게 메인 지금 배워야 되는 공부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의성도 있고 뭐 액티비티 서비스 당연히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재미있는 게 Theory of Knowledge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 하면 많은 분들이 놀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창의성은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역사에 대해서 깨고 있고 그 이론과 랄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익스텐디드 에세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얘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에세이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크리티컬한 에세이, 비판적인 사고를 요하는 정말 통찰력을 요구하는 글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Theory of Knowledge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예쁜 네모난 비행기를 만들었어. 정말 온갖 그 유명한 그 디자인을 다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공학 쪽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게 무슨 비행기야. 날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theory가 없이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이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에요.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이 바로 DP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오시죠?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세 가지가.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 프레데릭 세미나를 혹시 들으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프레데릭이 처음에 햇님을 모으고 따뜻한 햇살을 모으고 칼라를 모으고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모아요? 월드 모으죠. 그러면 뭐가 돼요? 네, 이 귀여운 프레데릭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은 어떻게 보면 프레데릭을 만드는 교육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DP 과정을 제가 조금 더 보면은 제가 DP 과정을 제일 많이 참고하는 이 영역이 이 네 가지에서 어느 부분이겠어요? 당연히 라이팅 파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라이팅 어려워요. 이제 스피킹 단계, 이제 리스닝 단계에서 자꾸 라이팅을 논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이 IB에서도 DP는 고등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아티아티는 라이팅을 안 하냐? 라이팅 하긴 합니다. 네, 이 정도의 라이팅은 사실은 라이팅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던 Theory of Knowledge의 기초에서 Extensible Essay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조금 더 스피킹에 가까워요. 길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쭉 풀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라이팅 단계에서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비판적인 에세이를 잘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DP 문제를 조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DP 문제로 나와요. 동아혁명이 일본의 조선혁명을 불하게 만들 주장에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는가? 이런 거 이제 2시간에 이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그러니까 동학이 언제 일어났니? 우리는 이런 걸 배우잖아요. 누가 주도가 됐니? 뭐 이런 거를 배우죠. 네,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고 이게 현 시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 대한 생각을 써는 게 바로 IB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IB DP 문제, 에세이 문제를 굉장히 좀 잘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책 지금 Story of the World 하는 친구들 그 예거든요.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전에 이집트 그걸 배울 때 이집트 고대에는 스톤에다가 적었어요. 돌 위에다가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가 발명되고 파피루스가 생겼어요. 파피루스가 생기면서 그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피루스에 적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파피루스는 종이니까 이게 다 크럼블 어웨이 돼가지고 이게 다 가버렸어요. 페이퍼 라이팅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disappear 돼버렸어요. 그치만 스톤에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훨씬 더 전에 이게 후에 건데도 이 역사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혹시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광고 보셨나요? IBC 센터. 여긴 내가 아는 동네인데.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니? 중요한 데이터를 지켜요. 데이터? 근데 이게 데이터 광고예요. 윤여정이 데이터 광고 요즘 윤여정 엄청 핫해가지고 5만 광고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광고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요? 네,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이제 종이로 이게 다 프린터해서 하는 게 되게 올드한 스톤 웨이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 적는 것처럼 데이터를 다 저장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거원했을 때 이 데이터를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아이들과 내고 이제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바로 IB 교육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키워드가 진짜 딱 좋은 거야. IB. 어마어마한 교육이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고 했으면 그거 검증해야 되고 그 공평성 논란이랑 정당성 논란이랑 엄청 많을 건데 그거가 검증이 됐다는 게 사실은 아이비가 되게 좋은 거고 그게 사우스 코리아 공교육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육 격차를 그런 국제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교육들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모두 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사실은 엄청 설레요, 저는. 그리고 이 비하인드가 그 이혜정 교수님 그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외국어로 바꾼 경우가 딱 2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일본이랑 한국입니다. 아이비는 그 공통어가 영어랑 그다음에 뭐 프랑스어랑 스페인어 이거 3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외국어로 바꾼 건 일본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그다음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하인드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혹시 나중에 그 예준 교수님 비하인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국을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엄청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근데 아이비에서 그 아이비 자상에 보시면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혜정 교수님이 그렇게 피력하셨더라고요. 그 세계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한다. 지금 북한을 봐라. 그 교육의 씨앗을 한국에 뿌려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이비오가 우리나라 그 한국말 바꿔주는 거를 반대 개념이었거든요. 왜냐면 한국밖에 못 쓰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성이 너무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 일단은 저희 나라의 대구랑 보시면 제주도랑 이렇게 지금 공교육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모델이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대구 모델이랑 제주도 모델이랑 좀 달라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만약에 하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아이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 같은 모델은 학교 전체가 다 아이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비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가지 모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2가지 모델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겠죠. 이제 교육청에서, 네, 우리나라 전체 교육청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2가지 모델을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는 이 교육 이 자체가 나라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 시교육청마다 이게 달라요. 교육감 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이 결정을 하겠죠. 이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024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비로 첫 대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지, 아이비로 대학을 가는데 왜 불편함이 없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덜 설명인데 한국어 아이비가 있잖아요. 벌써 영어 아이비는 엄청 많이 국제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잘 가고 있고. 그런데 한국어 아이비에서 만약에 4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 아이비에서 40점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비 자체에서는 이거를 똑같이 질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한국어 아이비로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저도 2024년에 어떻게 처음 될 것인지. DP 과정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이런 과목들을 이제 다 이수를 해야 돼요. 이수를 해서 이렇게 점수가 다 7점이에요. 6과목이고 7점이에요. 그럼 42점이죠. 거기에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거 3점 플러스해서 총 45점이에요. 45점을 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이비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린 공교육에 들어오지 않았다 뿐이지 아이비 영어로 벌써 이미 경기 외고나 이런 데서 몇 군데 하는 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제 채도익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냐 하면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이 있어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 이게 대학마다 한 40% 정도 돼요, 평균. 그걸로 대학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따로 아이비를 위한 전형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대학들을 아이들이, 이거는 사실은 경기외고니까 그런 거지. 왜냐면 경기외고는 선발된 아이들이잖아요. 잘하는 아이들. 졸업생 23명 중에 서울대 2명 가고 연대 가고 고려대 가고 서강대 가고 다 가고 뭐 거기 더 많은 저기 이런 데들 다 이런 데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사실은 제주국제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선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2024년에 한국어 아이비로 됐을 때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조금 더 관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옥스퍼드 거 갖고 왔거든요. 옥스퍼드 39포인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45점에서. 그러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외국 대학 뭐 보낼 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앞으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외국 대학 가는 게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갈 때 되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굉장한 메리트더라고요. 아이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패러다임,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학비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이 지금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내가 외국 대학을 보낸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가 정말 약간 신의 한 수인데 이게 원격 수업을 10년을 땡겼어요. 10년이 뭐예요? 더 땡겼어요. 우리도 지금 줌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 이 키워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버스 아닙니다. 이거 버스요. 이런 앞으로 가상세계, 지금 코인, 비트코인 난리가 났죠. 네,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이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이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MS에서 이번에 만든 메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이것 때문에 MS 주가가 완전 올라갔었죠.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So this night. 이런 플랫폼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Challenge us with new ways 메시가. of seeing. Deepen our understanding. 이런 캘리그래피도 and 배울 수가 enrich 있죠. our lives. 옆에 있는 것처럼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같이 만났을 때 이렇게 협업을 하기도 Place 하고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저는 이거 메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얼마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대에는 왜냐면 이게 이제 나올 것도 아니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출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년? 15년?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가상으로 2년 듣고 실제로 가서 2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대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아이비가 공교육으로 들어왔다고 그 다음부터 대학을 엄청 찾아보고 있거든요.
먼 거 같고 우리 애 이제 초등학생이고 뭐 이제 유치원생이고 근데 저는 조금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얘네들 대학을 갈 때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아이비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아이비 점수가 만약에 40점이야. 그러면 서울대 가기도 막 아깝잖아요. 아까 옥스퍼드 기억나세요? 몇 점인지? 39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40점 막 이런 애들 진짜 만들었어. 그런데 애들이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서울대를 따져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정말 이게 패러다임 하는데 나도 나 자체도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가지고 자꾸 조선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논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 내가 뭐 이것도 안 거들리고 저것도 걸리고 뭐 하지만 그때 가면 이제 다른 패러다임이 다른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즘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 어디 대학을 보내지? 막 이런 게 네, 하나의 좀 저의 이제 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 교육도 발표를 했죠. 수능 엎을 거다. 논술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발표가 날 거예요. 아직 정확한 거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밑밥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비는 벌써 지금 하고 있죠. 공교육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갈아엎는다고 한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어떤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다음